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2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중형혈액내과 이현우입니다. 되게 귀엽게 하시네요. 인사말만 들으면 되게 착해 보여요. 착해요, 원래. 착하셔요. 그냥 안 착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췌담도암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이유가 수술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복잡한 부위고 기능적으로도 수술 후에 생기는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하고 병의 경과도 좀 예후가 좀 안 좋은 면이 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췌담도암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부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췌장암이 그래도 외국에서 좀 더 흔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진행돼 있어서 약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조금은 더 많다. 먼저 췌장암, 췌장의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췌장암에 대해서 분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췌장은 우리 몸의 윗배에서 있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로지르는 길쭉한 장기고요. 췌장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소화 기능 그리고 이제 호르몬 분비와 연관되어 있는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췌장에서 이제 소화 기능하고 관련된 암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췌장암이고 내분비 기능을 하는 세포에서 생기는 종양이 스티브 잡스가 걸렸다는 신경 내분비 종양인데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일반적인 췌간에서 발생하는 선암종을 얘기할 거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치료도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췌장이라고 생각하면 이쪽 이 머리 췌장 머리 쪽에 생각하는 두부 그리고 여기가 체부, 꼬리, 미부 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췌장암을 세 가지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췌장암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면 위에서 소장으로 12지장 넘어서 공장 이렇게 넘어가는 소장으로 넘어가는 길에서 12지장과 연결돼 있고 음식물이 내려갈 때 소화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음식이 내려가는 부위 아래쪽에 이렇게 길게 위치하고 있고 췌간에 주로 암이 생기는 게 대부분인데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들도 췌장에 있으니까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들이 생기는 암이고 주로는 췌간에 생기는 소화액이 나오는 그 관에 생기는 암이 췌장선암 또는 췌장암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위치상으로는 췌장 두부 쪽의 수술과 체부와 미부의 수술이 좀 다르겠죠. 12지장이랑 연결된 부위와 아니면 연결돼 있지 않은 부위 쪽의 수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는 범위나 합병증, 수술 후에 환자가 느끼는 합병증 이런 게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름을 달리 우리가 표현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어떤 사람이 췌장암에 잘 걸리는 거예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담배 이게 백해무익한 담배가 있고 항상 끼어들죠. 그리고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도 이제 췌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두드러진 건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만, 그다음에 고칼로리 음식 먹는 거와도 연관돼 있고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그래도 담배라든가 좀 뚱뚱한 거 이런 거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하이팻 다이어트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 정도로 러프한 정도까지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췌장암에 걸린다 이게 확연하게 딱 드러나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거죠. 그러면 췌장암 환자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건지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이 췌장암 설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이 주인공이 극한 의학적 한계의 코너에 몰리는 엄청 통증이라던가 체중 감소, 소화 안 되고 시한부까지는 아니어도 여하간 환경을 엄청 압박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체중 감소, 통증, 췌장 두부. 지난주에 우리 했던 것처럼 황달이 생길 때도 이 췌장암에서도 보일 수 있고요. 또 소화장애는 매우 흔하고 그다음에 당뇨가 좀 있던 사람이 악화된다거나 이런 혈당 조절에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췌관이 결국에는 담관의 맨 끝과 그쵸. 겹쳐지잖아요. 네. 그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십이지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담즙은 지방 소화와 연관돼 있고 이 췌관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단백질 소화에 연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십이지장으로 위아래쪽으로 딱 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암이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담관도 막히고 췌관도 막히게 되니까 아까 얘기하는 황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췌장염 관련된 증상, 뭐 통증, 췌장의 기능 중에 호르몬 분비 기능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인슐린 분비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죠. 초반에는 초반에 그래서 조기 검진이 그래서 어렵죠. 네. 췌장암은 뭐 조기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알려진 게 있나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2년마다 하고 있는 검진 검진에도 프로그램에 복부 초음파가 있죠, 일부에. 근데 환자들은 이제 진단이 돼서 오실 때 내가 계속 지역병원에서 초음파도 매년 하고 이랬는데 왜 이거를 발견을 못했냐 하시지만 그거는 그거 한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굴 두둔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로 췌장암을 스크리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김다룡 선생님 잠시 언급하셨지만 췌장의 위치가 뭐 배를 이렇게 연다고 치면 장을 막 제끼면 저 바닥에 있거든요.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은 초음파는 공기에 투과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들이 여기 이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배 위에서 초음파의 각도를 줘도 췌장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기 진단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주 클 때야 보이겠죠. 아니면 예. 엄청 말라서 예. 한 40kg 이래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되면 췌장이 보여요. 초음파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발견이 어렵고 CT는 우리가 검진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사실 조기 검진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 이제 증상이 조금 있을 때 와서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CT, MR, 그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지? ERCP, 역행성 내시경 췌담도 조영술. 네, 내시경을 통한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CT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담도암 진단처럼 MRI라든가 그다음에 췌담관 MRI 촬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러저러해서 이런 증상으로 CT나 뭐 MRI를 찍고 그래서 암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확진은 조직 검사를. 역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위치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접근이 쉬운 부위는 아닌 것 같은데 조직 검사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보통 하게 되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담도 내시경 같이 하는데요. 담도 내시경은 담도하고 췌담관하고도 사실 동시에 보니까 담도가 아니라 동시에 췌담관 연결돼 있죠. 예. 췌관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췌관을 보면서 사실 췌장의 머리 쪽에 있는 암은 그렇게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브러쉬 솔로 해가지고 암세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부에 있을 때, 그 꼬리 부분에 있을 때는 사실 증상도 없고 많이 자라도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진행이 돼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부 같은 경우에는 경피적, 그러니까 그 피부를 뚫어가지고 조직검사, 바늘로 찔러서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위쪽으로 이제 원래 췌장이 뒤쪽에 후복막, 그러니까 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위를 통해서 위를 봐서 초음파로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외부에서 직접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위가 췌장은 아니니까 그러면 내부를 통해서 췌관에 암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췌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솔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 가지고 암세포를 얻어내면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긁어내서 암세포가 안 얻어지면 뭐 못 얻는 거고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바늘로 찔러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또는 내시경으로 위를 뚫고 찔러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시술하고 나서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니까 그런 위험성을 좀 감수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 출혈이나 아니면 복막염이나 췌장염이나 이런 진단 여러 과정에서 가지 합병증이 있죠. 그 담도암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췌관 촬영하고 나서 췌장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똑같이 뭐 일주일 정도 금식해야 되고 뭐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브러쉬 사이톨로지라 그래서 솔로 세포 진 검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췌장염은 왔는데 세포는 못 얻어서 암세포가 없는 경우. 암세포가 확진이 안 되는 경우 깝깝하죠. 그러면 정말 난감해요. 네. 의사들 입장에서도 너무 난감하고 깝깝하죠. 환자 입장에서 너무 화나고 다시 그런데 해야 어쨌든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뭐 전이암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이렇게 일부 조직을 얻기 쉬운 부위로 이미 전이가 돼 있는 상태라면 조직 검사를 그쪽 부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기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실 조직 검사할 때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다.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영상으로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좀 얻어서 확진이 되고 그런 병의 범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기본 다른 암에서 하듯이 검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게 수술 가능한 정도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치에 따라서 수술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수술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어떤 수술 있는지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췌장을 다 절제하는 이제 두부 쪽에 있으면 주로 췌장을 다 절제하는데 그 주위 장기도 다 절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췌장만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제해야 해야 해야 돼요. 되는 거죠. 네. 췌장 두부를 절제를 하려면 다 붙어 있는 경우에 다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혈관 주로 이제 췌장 두부에 있으면 혈관을 감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꽤 있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하는데 수술명이 너무 어려워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최12지장 수술이라고 일단 합시다. 물론 뭐 더 이름은 더 길어요. 네네. 그러니까 위 아래쪽 부위 유문부 뭐 보존 최12지장 수술 뭐 이 절제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췌장이랑 12지장을 절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났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합병증이에요. 합병증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우선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고 통증도 올 수가 있고 열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감염이 그거는 됐을 이제 때. 감염됐을 때인데 감염이 안 됐을 때는 뭐 그리고 사실 이런 식사나 이런 것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원래 그게 또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수술 부위가 좁아져 있을 때는 이제 음식물이 못 내려가니까 소화가 굉장히 심하게 안 돼서 구토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사실 수술에 합병증이 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수술 중에서는 사실 제일 큰 제일 수술, 어려운 제일 크고 큰 제일 공사. 복잡하고. 네, 큰 공사. 담도암 못지않은 수술을 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수술하고 나면은 위랑 소장을 연결해야 되고 새로 그 다음에 담관과 소장을 연결해야 되고 췌관과 소장을 연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새로 연결해야 되는 복합 부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연결 부위마다 셀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많더라도 암 수술을 하는 게 이득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한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복잡한 수술이다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수술 후에 이제 합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외과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종양내과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수술을 하고 나서도 또 항암 치료를 해야죠. 어떤 거 할 수 있나요? 우선 원래 이제 수술 후에 그러니까 보조 재발 방지 수술 후, 목적으로 수술 후 보조 치료, 보조 보조 항암 항암요법 치료. 또는 보조 치료 예, 어떤 보조 게 있죠? 항암 치료를 하죠. 보조 항암 치료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젬사이타빈 단독이나 5-FU 루코볼린이나 이런 약들을 현재까지 지금 보험되는 선에선 그렇게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뭐 폴피리녹스나 젬사이타빈 젤로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긴 한데 이제 보험은 아직 안 돼 있고
비범으로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건데. 설명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예, 그렇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긴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연구를 해서 젬시타빈이라는 단독요법을 보조요법으로 제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젤로다라는 약을 추가로 쓰는 이제요법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의 지금 나와 있는데 국내 허가가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보험이 안 돼. 아까 보험이 안 돼 있는 허가는 거고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제요법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폴폭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삼제요법이 이 보조요법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제 허가가 아직 사용하는 안 게 돼 있고. 허가 있는 게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허가는 곧 될 될 것 것 같죠? 같습니다. 예. 종양내과 교수님과 상의하면 어떤 분은 뭐 선호하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죠? 전 아직 젬시타빈 단독으로 하고 있죠. 저도 대부분 네. 젬사이타민 단독 하는데 이제 이런 큰 수술을 받고 이어서 2제, 3제를 가져간다는 건 쉬운 쉽지 일은 않죠. 아닌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췌장암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연세 분들한테 사실 젬사이타빈 싱글 이외에 다른 거를 권하기가 우리 국내에 아마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에서 이제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삼제요법이나 이제요법을 조금 더 권해봐야 되겠다라는 환자군이 아마 존재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우리 이제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수술이 엄청 합병증도 말고 힘들다라고 얘기해놓고 추가적인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추가하는 경우는 없어요? 간혹 하죠. 방사선 치료 필요할 때도 하긴 하는데 그 아직 데이터가 아직 그렇게 확실한 건 없고요. 아직. 그래서 저희는 환자마다 조금 그거는 방사선종양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각 병원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다학제 회의를 통해서 보통 결정하는 게 가장 네. 일반적이다. 각 병원에서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나마 조금 동의하는 게 예전에 얘기했던 그 담도암에서처럼 절제연 양성이라는 경우에는 미세 잔존암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돼 있는 경우에 보조요법 끝난 이후에 만약에 환자분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좋다면 그거를 추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이 그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죠. 뭐 없죠. 나오기도 어렵죠. 앞으로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현재 가장 근거가 많은 거는 보조 항암요법을 하는 게 도움된다라는 거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1제, 2제, 3제 요법을 좀 선택하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거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사람마다 조금씩 계속 있을 수 있겠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췌장암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보통 구분하긴 하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다른 암에서는 그냥 전이암, 다발성 전이암 을 한 가지 카테고리로 두고 수술 가능한 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췌장암에서는 수술 불가능한 암의 범위가 상당한 환자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환자군이 어떤 건지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암이 이제 작더라도 혈관과 붙어 있는 거의 차이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또 차이가 있고요. 췌장의 위치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뒤쪽 부분에 붙어 있는데 그 부위에 아주 큰 혈관들이랑 신경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신경들 사이에 이 췌장이 있는데 걔가 커지다가 신경과 혈관을 만약에 먹고 있다, 혈관을 침범했다 이러면은 혈관을 자르면서 하는 수술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발성 전이가 없더라도 원격 전이가 없더라도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제 국소 진행성 또는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 이렇게 표현하죠. 절제 불가능. 절제 불가능.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의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죠. 일부에서. 일부에서.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가장 스탠다드는
항암화학요법이 네, 네. 스탠다드죠. 네. 표준 치료라고 하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분야의 분들, 그 정도 범주의 환자분들의 예후가 평균적으로 1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이득이 별로 없어서 요즘에는 안 하고 있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하다가 효과가 좋았던 일부군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도움된다, 이렇게 지금은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이라는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다발성 전이가 있는 전이성 췌장암의 범주가 있는 거죠. 전이성 췌장암의 범주에 대해서는 누가 항암 치료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뭐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한테 쓰는 약하고 다르지는 않거든요. 이제 삼제요법으로 쓰는 뭐 아까 경우 폴피리녹스. 폴피리녹스라는 네. 삼제요법도 있고, 그리고 젬시타빈의 이제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이제요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환자분 컨디션이랑 뭐 나이랑 이런 걸 다 따지고 나서 맞아요. 결정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독요법 쓰는 경우는 없어요? 예전에 단독요법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제 삼제요법이 훨씬 더 이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생존 기간을 더 좋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서 요즘에는 저는 웬만하면 단독으로 하는 건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단독요법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단독요법만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최근에 가장 연세가 많았던 경우에는 80살 정도 되시는 분도 이제요법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1년 정도 유지된 경우도 있어서 이 항암치료요법의 부작용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 하기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요법이나 삼제요법 아니면은 아주 일부의 경우에서 단독요법 이런 것들을 지금 표준치료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1차 요법이 실패하면 2차 요법, 3차 요법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좀 있나요, 이게? 몇 가지 데이터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허가는 돼 있는데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2차 요법은 지금 데이터는 있고 허가가 지금 안 돼 있는 안 돼 거잖아요. 있는 그렇죠? 경우가 꽤 네. 있죠. 그래서 비보험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오니바이드라고 뭐 하여튼 그런 신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2차 요법으로 지금 허가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급여는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췌장암에서는 지금 현재는 1차 요법, 2차 요법 정도가 지금 공고하고 있는 거고, 3차 요법 이상은 사실은 공고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이득이 있을 확률이 적다라는 거 같죠? 약제가 또 좋아지면 그 부분은 변경될 거니까. 네. 기다려 봐야죠. 네. 면역요법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일부에서 지금 임상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피제론이 양성이면 비보험으로 뭐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대규모 자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좀 더 비보험이죠, 연구를 비보험. 기다려 봐야 된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췌장암은 어쨌든 수술이 가능한 정도인지 그 상태에서 진단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수술이 불가능하더라도 원격 전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치료법이 조금 치료 플랜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격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치료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차 요법, 2차 요법 정도가 지금은 자리 잡고 있다. 뭐 2제요법, 3제요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면역요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대규모 자료가 좀 없고 앞으로 연구가 좀 더 필요하고, 사실 디테일을 봐야 면역 된다. 항암제가 효과의 면에서도 사실 100%다 효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효과가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좀 더 췌장암에서는 아직은 좀 네. 이른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최담도암, 담관암, 담도담낭암, 이번 시간에는 췌장암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 부위가 이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더라도 합병증도 좀 꽤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를 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될 암 종인 것 같아요. 이쪽 부위 암들이.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